브레이크 뉴스가 예고한 10억 원의 비밀 각서와 1,000억 원대 배상소송 보도에 앞서 민선 7기 김철수 시장 재임 당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용역 사업의 비공개 문서를 브레이크 뉴스가 단독으로 긴급 입수했습니다. 본지가 입수한 비공개 문서에 따르면 1544-4번지 활성화를 명분으로 서류를 작성해 도시계획 결정 심의를 받은 뒤 정작 변경 대상에는 1544-5번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리나 활성화 계획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개인 사유지 1544-5번지가 핵심 부지로 부각된 것입니다. 시가 유치한 공식 사업자는 규제로 묶인 사이 아무 관련 없던 특정인의 토지가 어떻게 행정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인지 본지가 그 경위를 정밀 검토했습니다. 민선 7기 김철수 시장은 속초시가 2012년 직접 민간 투자자로 유치한 C마스터에 1544-4번지 부지와 연결되는 슬로프 선가대 설치 사업 계획서를 2018년 문서를 근거로 반려하며 원칙 행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사업을 명분으로 추진된 용역의 실질적 수혜는 인접한 사유지인 1544-5번지에 집중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부지를 겨냥한 타깃형 용도 변경을 단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용역과업 지시서에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44-4번지 일원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일대를 마리나 항만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544-4번지는 청초 유원지 내 핵심 요지로 꼽히는 약 1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속초시는 2012년 2월 이 부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으며 예정 가격은 약 3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입찰 조건 또한 까다로웠습니다. 마리나 항만법에 따른 조성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했고 용도 역시 마리나로 한정하는 의무 조건이 부과됐습니다. 그 결과 강릉항 마리나 조성 실적을 제출한 C마스터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7년 뒤인 2019년 4월 속초시 내부에서 주목할 만한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당시 김철수 시장이 최종 승인한 속초 마리나 항만 활성화 용역 계약입니다. 약 1,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용역의 대상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민간에 매각된 조양동 1544-4번지 일원으로 다시 특정되어 과업지시서에 명시됐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시 예산으로 작성된 과업지시서에는 민간 소유 부지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재무적 타당성을 사실상 시가 대신 분석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나 실적을 보유한 업체에 공공자산을 매각한 뒤 다시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부지의 개발 명분을 보강하는 행정 절차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용역의 적절성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철수 전 시장은 이를 공공의 목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해당 용역이 실제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와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먼저 2019년 용역과업지시서 과업의 필요성 내용을 보면 용역보고서에는 국민 여가시간 증가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해양 내조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C마스터의 마리나 항만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이미 해당 구역이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상태라면 그 구역 내 개발 행위와 수역 점용은 원칙적으로 마리나 항만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마리나 항만법은 마리나 항만의 조성과 관리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과업지시서 2항을 보면 분명 과업의 위치를 속초시 청초 마리나 항만 일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수부가 2010년 고시한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예정 구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당시 해수부는 조양동 1544-4번지만 특정 지정 고시했음에도 속초시는 과업지시서 도면에 1544-4번지 일원으로 표기했습니다. 이어 과업의 배경을 보면 여기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지시가 담깁니다. 이미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되어 요트들이 오가는 수역에 해양 수상내조를 연계하라는 명령입니다.
현행법상 마리나 수역과 수상레저 사업구역은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겹칠 수 없습니다. 법을 아는 공무원이라면 결코 내릴 수 없는 법적 금기를 깨라는 지시가 시장 결재인과 함께 용역사로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나 항만구역은 항만법상 항만 친수시설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나 항만구역은 별도의 법칙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초호가 무역항이라는 이유로 항만법을 적용해 항만 친수시설로서 해양 내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김철수 시장은 2019년 1월 1544-5번지의 용도 변경 용역을 맡기기 위해 관광가에 해양 내저팀을 신설, 이 과업을 지시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가에서 용역을 맡기기에는 명분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이후 민선 7기 김철수 시장은 관광가를 통해 해당 용역 예산 확보에 나섭니다. 관광가는 2019년 3월 20일 제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속초 청초호 일대 해양내저 관광기반 구축을 이유로 1,900만 원의 용역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해양 레저 관광 기반 구축이라는 내용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1,900만 원 말씀하시나요? 예, 용역비? 이게 어떤 네. 용도로 그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이제 업무가 이관되면서 마리나 활성화라든지 해양 관광 레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로 업무가 이제 생겼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청초 유원지에 마리나 계류장을 설치해서 현재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이나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운영해 가고 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네. 과장님, 이 해양 레저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 예산하고는 좀 연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제 사업에 있어서도요. 속초가 해양 레저 관광 도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해양 레저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낙후된 도시 중에 또 하나일 수가 있는데 해양 레저 관광과 관련돼서 어떤 뭐 보관이 앞으로의 계획이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해양 레저 활동에 대해서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또 현실적인 그 여건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청초변에 마련된 마리나 시설 계류장 부분부터 저희가 지금 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욕장에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레저 활동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실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인구 대비해서 관광객이 연 1,700만 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인데 이 중에 해양 레저와 관련된 지금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사실 그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나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해양 관광 이런 상품 개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마리나 수역 내에서는 수상레저 공간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에도 속초시는 국가가 지정한 마리나 활성화가 아닌 주변 해양 내저 활성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시마스터의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과 연계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마스터와 MOU는 고사시키며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1,900만 원의 용역비는 개인이 신청하면 특혜가 될 용도 변경을 시의 정책인 것처럼 세탁해준 비용이었습니다. 마리나를 살리겠다는 의회와 약속은 특정 사유지를 금싸라기 땅으로 바꿔주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시 예산이 투입된 용역의 실체는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특혜 배달 설계도라는 충분한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철수 전 시장이 만든 속초 마리나 용역의 추악한 실체입니다. 이 불법적 용역의 피해자는 명확했습니다. 마리나법에 따라 정당하게 땅을 사고 사업권을 따낸 1544-4번지의 시마스터입니다.
C마스터는 2012년 속초시로부터 지금까지 온갖 규제 섞인 제약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김철수 시장의 용역 한 방으로 이 수역에 무임승차한 주인공은 마리나와 아무 상관도 없던 옆 동네 사유지 1544-5번지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마리나 사업이 불가능한 부지인데도 시가 직접 돈을 들여 C마스터를 대체할 사업자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철수 시장은 지시하고 시는 예산을 대고 용역사는 법을 비트는 용역서를 만들고 2천만 원 미만의 수익계약, 모든 것이 마리나 항만 활성화 계획과는 좀 동떨어져 보입니다. 본질은 이러한 결과가 어떠한 과정과 판단을 통해 도출된 것인지, 그리고 김철수 전 시장이 내세운 속초 마리나 항만 활성화 계획이라는 과학 명분과 1544-5번지 사이에 어떤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을 해봤습니다. 속초 마리나 활성화 계획 보고서 55페이지를 보면 수요 예측 및 분석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속초 마리나 개발 규모를 100척 규모의 레포츠형 개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수정 계획을 통해 이미 변경된 수요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요를 의도적으로 100척으로 한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77페이지 하단에 속초 청초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 내 계류시설 현황표를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청초 마리나, 즉 속초 마리나 1544-5번지의 계류 규모가 30척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민간이 플로팅 계류장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당 용역 보고서가 1544-5번지를 마치 공식 마리나 사업자가 운영 중인 시설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 아래에는 C마스터에 대해 운영하지 않아 요구한다는 취지의 표현까지 덧붙여져 있어 특정 부지와 사업자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기막힌 사실은 또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88페이지를 보면 사유지 활용 가능 부지 현황에서 청초 마리나 1544-5번지와 C마스터 1544-4번지의 부지 면적이 서로 뒤바뀐 채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지역을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대상이라고까지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2013년 속초시가 사적 제376호 유적 주변 전체에 대해 현상 변경 절차를 완료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한 오류로 보기에는 내용이 지나치게 핵심적입니다. 특정 부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구성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94페이지의 대안별 검토 결과입니다. 대안 3안에 제시된 21,138제곱미터는 4개 부지 면적을 단순 합산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개인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아놓고도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조건을 전제하면서도 특정 대안을 최종안으로 결론낸 셈입니다. 이에 본질은 대안 2안을 살펴봤습니다. 대안 2안은 1544-2번지를 1544-4번지와 육상으로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용역보고서 스스로도 민원 발생과 절차상 어려움은 예상된다고 밝히면서도 마리나 부대시설을 집중 배치할 경우 활성화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실효성과 파급력 측면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대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사는 대안 3안을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항만법은 마리나 항만 개발 시 배후 부지와 수역을 연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려움으로 규정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1544-2번지는 2015년 해양수산부의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과정에서 이미 배후 부지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 절차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적 근거보다 다른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구조는 명확합니다. 가능한 대안은 축소되고 특정 대안은 부각됩니다. 그 결과 1544-5번지가 포함된 안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대안이 1544-5번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다른 선택지를 압도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비공개로 처리된 속초시 도시계획 심의 안건에는 속초 마리나 항만 활성화를 위해 1544-5번지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이 용역의 결론은 하나로 기결됩니다. 대한 3안, 즉 4개 필지 소유자 간 별도의 이해관계 조율 없이도 1544-5번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한 보고서였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부지를 중심으로 결론이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근거로 1544-5번지가 속초 마리나 활성화 계획의 최적 입지로 판단됐는지에 대해 김철수 시장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전 보도에 김철수 전 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준 거는 여기 특수부지를 이런 해양수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요 부지를 일부 용도를 변경해 준 거죠. 근린으로 바꿔주신 거죠. 근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용역 그때 2,200만 원인가 들어서 강원도로부터 용역을 해서 강원도가 아니지 그 용역 회사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요 부분을 제가 해준 거는 요게 허가가 아니고 육상 부분에서 지금 그 건물을 커피숍도 할 수 있고 요 시설과 관련된 이 아파트를 이 건물을 지면서 일부 수리도 하고 뭐 그런 겸한 그런 시설도 같이 하고 그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용역을 해가지고 변경해 준 거예요. 저희가 해준 건 요 부분을 그렇게 용역을 해준 거고 요거는 해양수산부, 요거는 강원도에서 아마 허가를 해줬을 거예요. 이 짧은 발언은 제기된 모든 의혹의 종착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김철수 시장이 직접 설계한 타깃 행정 논란.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유도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까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본지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544-5번지와 속초 마리나 활성화 계획 간의 연관성은 객관적 검토의 결과라기보다 특정 목적에 맞춰 설계될 시나리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의 산물인지 아니면 특정 방향을 전제로 설계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시민과 사법당국의 몫입니다. 속초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브레이크 뉴스 김일웅입니다.